안녕하세요. 투자스콜라 유여울입니다. 계획보다 빨리 아기를 갖게 되어 외벌이로 전환한 후 고민이 많던 A씨의 사연을 기억하시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부채가 많고 맞벌이 때 지출 습관이 남아있어 가계부가 계속 마이너스라는 고민이었죠. A씨와 같은 외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기 위해 지난 시간에는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했을 경우 줄어든 수입을 가지고도 현명하게 지출 계획을 세우는 방법 4가지 중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출 관리만 잘한다면 이전보다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변경하기 어려운 고정 지출이 아닌 변동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거나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다시 확인해보고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외벌이 전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변곡점들을 경제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방법 중 나머지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거 문제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워낙 많은 가정에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 어쩌면 대출 빚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빚이 1억 있으나 1억 1,000만 원 있으나 별 차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적금 등으로 인해 목돈이 생겼을 시 적극적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고정 지출로 나가는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벌이로 전환되어 가정경제가 팍팍해졌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뒷전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상환 등 부담이 있는 상태더라도 최대한 재무 상황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노후 준비는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추천할 만한 금융상품은 IRP, 연금저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IRP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간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 플러스 IRP를 통해서는 연간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400만 원을 냈다면 납부금액의 16.5%인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30세부터 25년간 적립할 수 있다면 원금은 1억 원, 공제 금액은 1,650만 원으로 공제 금액까지 재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들 상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소득세를 16.5%를 내야 하므로 여유자금 전부를 넣을 것이 아니라 노후 보장용 금액만큼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외벌이 부부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수입이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많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출도 그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와의 수입 격차만을 따지기보다 외벌이 수입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지출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지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을 기억한다면 갑작스럽게 외벌이로 전환되었더라도 자산 관리를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콜라 유여울이었습니다.